낡은 등산복을 입은 영수가 태준빈 대떡 앞에 서 있었습니다. 75세 할아버지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젊은 친구,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본 걸 말해도 되겠소? 영수는 차근차근 말을 이어갔습니다. 월요일에 본 것, 화요일에 들은 것,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목격한 것들을요. 날짜와 시간까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지요. 태준이 팔짱을 끼며 비웃었습니다. 그래서요? 할아버지, 여기 내 가게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건데 그게 할아버지랑 무슨 상관이에요? 주변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춰섰지요. 뒷좌석 문이 열리더니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렸어요. 남자는 영수를 보자마자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사장님, 계약서 가져왔습니다. 태주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사장님? 남자가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두툼한 계약서가 보였지요. 태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수는 여전히 낡은 등산복 차림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조용하면서도 단호했어요. 할아버지를 무시하던 태준이 왜 갑자기 얼어붙었을까요? 그리고 낡은 옷의 노인을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저 남자는 대체 누구일까요? 저희 이야기가 어디까지 울려 퍼지는지 궁금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신 후 지금 계신 곳을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에 행복과 평안이 깃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이 시작된 일주일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일주일 전 월요일, 영수는 버스에서 내려 시장 입구로 걸어갔어요. 75세 할아버지의 등산복은 낡아서 빛이 바랬고 운동화 밑창은 닳아 있었지요. 시장 골목을 걸으며 영수는 옛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20년 전 아내와 함께 자주 왔던 곳이었어요. 여보, 여기 빈대떡이 제일 맛있어. 지금은 곁에 없는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지요. 영수는 천천히 걸어 태준빈 대떡 앞에 섰습니다. 가게 안에서는 빈대떡 굽는 냄새가 났어요. 태준이 고개를 들어 영수를 봤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훑어보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할아버지, 여기 비싸요. 태준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지요. 영수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태준이 팔짱을 꼈어요. 딱 보니 돈 없으시잖아요. 옆에 더 싼 데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세요. 안쪽에서 일하던 태준의 아내가 키득거렸습니다. 여보, 손님 고르는 안목 있네. 영수는 잠시 멈칫했지만 조용히 말했어요. 그래도 하나 주십시오. 태준이 한숨을 쉬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접시 하나를 들고 나왔어요. 접시 위에 빈대떡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기름이 굳어서 하얗게 변한 게 보였어요. 아마도 아침에 남은 것을 그대로 내온 모양이었지요. 영수는 접시를 받아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빈대떡을 보니 먹을 수가 없었어요. 5,000원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고 일어섰습니다. 태준이 비웃듯 말했어요. 늙은 사람들이 오면 분위기만 칙칙해지고 손님들 다 떨어져요. 영수는 아무 대꾸 없이 가게를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방금 일어난 일들이 선명하게 새겨졌어요. 태준의 표정, 목소리 톤, 그가 한 말 한마디, 심지어 그 식은 빈대떡의 모습까지 모두요. 영수는 옆 가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춘자녹두전이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춘자였습니다. 그는 낡은 영수의 옷차림을 보면서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추운데 따뜻한 차 한 잔 드릴게요. 춘자가 보리차를 따라 주었지요. 영수는 그 따뜻함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녹두전 하나 드릴까요? 춘자가 물었어요. 네, 부탁합니다. 춘자가 녹두전을 부치는 동안 영수는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오래되었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벽에는 단골 손님들이 쓴 것으로 보이는 메모지들이 붙어 있었지요. 다 됐어요. 춘자가 따끈한 녹두전을 내왔습니다. 영수가 한 입 베어 물었어요. 고소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지요. 맛있습니다. 재료가 참 좋네요. 영수는 녹두전을 천천히 먹으며 메뉴판의 가격을 보았습니다. 이 정도면 가격을 더 받으셔도 될 텐데요. 춘자가 의자를 하나 가져와 영수 옆에 앉았어요. 저는 여기서 15년째 장사하고 있는데 좋은 재료로 싸게 파는 게 제 방식이거든요. 춘자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우리 건물주님 덕분이지만요. 10년째 임대료를 한 번도 안 올리셨거든요. 영수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겠어요. 저 같은 사람도 여기서 버틸 수 있는 게 다 그분 덕분이에요. 영수는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따뜻했어요. 녹두전 정말 맛있네요. 춘자가 환하게 웃었지요. 그럼 자주 오세요. 언제든 환영이에요. 영수는 계산을 하고 일어섰습니다. 가게를 나서며 한 번 더 뒤돌아봤어요. 춘자가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영수는 시장 골목을 천천히 걸어 나오며 머릿속으로는 오늘 본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있었어요. 화요일 점심시간 무렵 영수는 다시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같은 낡은 등산복 차림이었어요. 영수는 춘자 녹두전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가게 근처로 다다르던 중 영수의 눈에 한 장면이 들어왔습니다. 80 넘어 보이는 할아버지가 태준 빈대떡 가게 안에 앉아 빈대떡을 먹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단체 손님 7명이 가게 앞에 섰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어서 오세요. 하지만 가게 안을 둘러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지요. 자리가 부족했습니다. 태준이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어요. 할아버지, 죄송한데 단체 손님이 와서 자리 좀 비워주셔야겠어요. 할아버지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니, 나 아직 다 못 먹었는데. 태준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환불해 드릴게요. 빨리 일어나세요. 태준은 5,000원짜리 지폐를 집어 할아버지 앞 테이블에 던졌어요. 돈이 바닥으로 떨어졌지요. 할아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할아버지는 허리를 굽혀 바닥에 돈을 주우며 일어섰어요. 빨리 좀 나가주세요. 손님들 기다리잖아요. 태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가게를 나왔습니다. 뒷모습이 작아 보였어요. 영수는 그 장면을 되새기며 춘자네 가게로 들어섰습니다. 어제도 오셨는데 오늘도 와주시니 고맙네요. 춘자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음식이 맛있어서요. 영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수요일 오후 영수는 태준 빈대떡 맞은편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외국인 관광객 2명이 태준 가게로 들어갔지요. 태준이 능숙한 몸짓으로 메뉴를 설명했습니다. 빈대떡, 10,000 원. 영수의 귀가 쫑긋해졌어요. 10,000원이라고 했습니다. 관광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주문했지요. 그런데 한국인 손님이 들어오자 태준의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빈대떡 5,000원이요. 영수는 조용히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바가지를 씌웠던 것이었어요. 목요일 영수는 춘자 가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어르신, 녹두전 나왔어요. 춘자가 따끈한 녹두전을 내왔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젊은 여자 손님이 춘자 가게 앞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태준이 밖으로 나와 손님을 가로막았습니다.
손님, 우리 가게 빈대떡이 훨씬 맛있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여자가 당황하며 걸음을 멈췄어요. 저기, 저는 녹두전 먹으려고. 태준이 여자의 팔을 살짝 잡아 끌었지요. 녹두전이나 빈대떡이나 똑같아요. 우리 가게가 훨씬 깨끗하고 맛있어요. 어서 오세요. 여자는 어쩔 수 없이 태준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춘자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저렇게 손님 가로채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잠시 후 또 한 명의 젊은 남자 손님이 춘자 가게로 걸어왔습니다. 태준이 또다시 뛰어나왔어요. 손님, 여기 빈대떡 맛집이에요. 줄 서서 먹는 집이라고요. 남자가 멈칫했지요. 아, 저는 녹두전을. 태준이 남자 앞을 막아섰습니다. 우리 가게 훨씬 좋아요. 자, 이쪽이에요. 남자도 결국 태준 가게로 들어갔어요. 춘자가 작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만 벌써 4명째네요. 영수의 눈빛이 차가워졌지요.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춘자와 영수는 가게 문을 닫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춘자가 의자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지요. 피곤하십니까? 영수가 물었습니다. 나이가 나이다 보니 요즘은 힘이 드네요. 춘자가 어깨를 주무르며 말했어요. 혼자 하시기 힘드시겠어요. 춘자가 잠시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 뒤로 혼자 버티고 있죠. 영수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대학생 손주를 키우고 있거든요. 그의 학비라도 대주려면 이 가게를 계속해야 해요. 손님들이 맛있게 드셔주시는 것도 너무 행복하고요. 이 말에 영수는 나지막히 대답했어요. 그 마음, 손님들한테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춘자가 영수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그런 말 들으니 힘이 나네요. 금요일 오후, 오늘도 영수는 춘자 가게 안쪽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곧 80 넘어 보이는 할머니가 태준 빈대떡으로 들어갔습니다. 빈대떡 하나 주세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5,000원이에요. 태준이 돈을 받고 안으로 들어갔지요. 잠시 후 태준이 접시를 들고 나왔습니다. 접시에는 빈대떡이 2조각만 담겨 있었어요. 할머니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까 그 손님은 4조각이었는데. 태준이 팔짱을 꼈어요. 할머니, 다 똑같은 양이에요. 노안이신가 봐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이게 어딜 봐서 똑같아요? 태준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손으로 만져서 확인해 보세요. 개수는 달라도 무게가 똑같다고요. 그리고 환불은 안 되니까 먹기 싫으면 버리던가요. 할머니는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환불이 안 된다는 말에 어쩔 도리가 없었지요. 할머니는 울먹이며 2조각을 억지로 다 먹었습니다. 허리를 구부린 채 가게 밖으로 나갔어요. 영수는 그 모든 장면을 지켜본 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춘자에게 계산을 하고 밖으로 나섰지요. 태준 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태준이 밖으로 나왔어요. 할아버지, 할 일도 없나 봐요? 맨날 보이네. 남의 장사 방해하지 말고 집에나 계세요. 영수는 태준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어요. 하지만 영수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본 것들이 모두 정리되어 있었지요. 그렇게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영수는 다시 시장으로 향했어요. 오늘은 춘자네 가게가 아닌 태준 빈대떡 앞에 섰습니다. 태준이 고개를 들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아이고, 이 할아버지 말귀를 못 알아먹네. 집에나 계시라고 했잖아요. 귀 먹었어요? 영수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젊은 친구,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본 걸 말해도 되겠소?
태준이 비웃듯 팔짱을 꼈어요. 뭘 보셨는데요? 영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월요일에는 나한테 식은 빈대떡을 내놓고 쫓아냈지. 태준이 어깨를 으쓱했어요. 화요일에는 먹고 있던 할아버지를 단체 손님 때문에 쫓아내며 돈을 바닥에 던졌어. 주변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수요일에는 외국인 관광객한테 바가지 씌워 돈을 2배로 받았고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목요일에는 옆 가게로 가는 손님들을 팔까지 잡아 끌며 가로챘어. 춘자가 가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금요일에는 할머니한테 빈대떡 양을 반만 주고는 적반하장으로 노안이냐며 비아냥거렸지. 그 할머니는 환불도 안 된다는 말에 울먹거리며 그 빈대떡을 다 드시더군. 태준의 아내가 안쪽에서 나오며 낄낄거렸습니다. 여보, 할아버지가 일주일 동안 우릴 감시한 거야? 태준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그래서요? 할아버지, 여기 내 가게잖아요. 내가 어떻게 장사하든 그게 할아버지랑 무슨 상관이에요? 영수는 아무 말 없이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맞아. 외국인한테 바가지 씌우는 거 유명해. 나도 봤어. 노인분들한테는 되게 불친절하더라. 태준이 짜증스럽게 손을 내저었지요. 아니, 장사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내 가게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데 무슨. 영수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저 태준을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건물 앞에 멈춰섰습니다. 뒷좌석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렸고 이내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영수 앞에서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사장님, 계약서 가져왔습니다.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태준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어요. 사장님? 비서는 가죽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박영수 사장님이십니다. 남자가 또박또박 말했지요. 태준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이 건물 포함해서 이 주변 건물 여러 채 소유 주시고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할아버지가 건물주였어? 맨날 낡은 옷 입고 다니셔서 우리 건물주님이셨구나. 태준의 아내가 안에서 허둥지둥 나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사장님, 제가 몰라봐서. 영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라봐서가 아니네. 영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지요. 젊은 친구, 나는 평생 이렇게 입고 다녔네. 영수가 자신의 낡은 등산복을 내려다봤습니다. 옷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부모님께 배웠거든. 태준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장사는 돈 있는 사람한테만 하는 게 아니야. 시장 상인회장이 사람들을 해치고 나왔습니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박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상인회장이 영수에게 인사를 하더니 태준을 돌아봤지요. 자네, 건물주님도 몰라봤나? 10년 동안 임대료 한 번도 안 올리신 분이야. 태준은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춘자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영수를 바라봤습니다. 사장님, 영수는 춘자를 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관리인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사장님, 지시하신 대로 계약서 준비했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태준을 바라봤지요. 태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영수를 바라봤습니다. 낡은 등산복을 입은 75세 할아버지.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영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태준 빈대떡은 계약 만료 시 갱신하지 않겠네.
영수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태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영수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비서가 서류를 한 장 넘기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원상복구 비용을 청구합니다. 원상복구요?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벽에 박으신 못들, 바닥에 기름때, 천장 페인트, 모두 원래대로 돌려놓으셔야 합니다. 비서가 계산기를 두드렸지요. 대략 40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보증금에서 공제하겠습니다. 바로 그때 상인회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박 사장님, 상인회장이 영수에게 고개를 숙이고는 태준을 돌아봤지요. 태준 씨, 오늘 긴급 상인회 회의를 열겠네. 태준이 상인회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자네의 시장 상인회 제명을 안건으로 상정하겠어. 회장님, 상인회장의 얼굴은 단호했어요. 자네가 한 짓을 우리 모두 알고 있네. 할머니한테 양속이고 외국인한테 바가지 씌우고 노인분들 쫓아내고 주변 상인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시장 상인들은 그렇게 장사하지 않아. 자네는 이 시장 상인 자격이 없네. 상인회장이 영수를 돌아봤지요. 박 사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영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명이 확정되면 상인회장이 태준에게 말했어요. 자네는 이 시장 어디에도 다시 들어올 수 없네. 우리 시장 상인들이 허락하지 않을 거야. 태준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영수는 춘자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춘자 녹두전은 임대료는 손주분이 대학 졸업할 때까지 임대료를 받지 않겠네. 춘자가 눈을 크게 떴어요. 네, 임대료를 안 받으신다고요? 그래요. 손주분 몇 학년이죠? 춘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2학년이에요. 그럼 2년 반 정도 남았네. 그때까지 임대료 없이 장사하세요. 춘자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지요. 사장님, 어떻게 이런... 영수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15년 동안 정직하게 장사하신 거 다 알아요. 손주분 학비 걱정 마시고 좋은 재료로 계속 장사하세요. 주변 상인들이 또 한 번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가게 수리 비용도 내가 되겠네. 춘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사장님. 이미 너무 많이 받았어요. 영수가 웃으며 말했지요. 앞으로 가끔 녹두전 공짜로 먹으러 갈게요. 그럼 괜찮겠죠? 춘자는 계속 눈물을 닦았습니다. 상인회장이 박수를 쳤어요.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 박수를 치기 시작했지요. 영수는 비서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했네. 예, 사장님. 서류는 사무실로 가져가겠습니다. 비서가 차로 돌아갔고 영수는 시장 골목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열어주었지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영수가 다시 시장에 나타났어요. 여전히 낡은 등산복 차림이었지요. 태준빈 대떡 자리에는 임차인 모집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가게 문은 굳게 닫혀 있었어요. 영수는 잠시 멈춰서서 그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춘자 녹두전으로 향했지요. 어르신, 춘자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영수가 자리에 앉았어요. 가게 안이 조금 달라 보였지요. 벌써 수리하셨습니까? 춘자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비서님이 바로 오셔서 해주셨어요. 페인트도 새로 칠하고 의자도 바꿨어요. 잘 됐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영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녹두전 하나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바로 부쳐드릴게요. 춘자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옆 가게 자리에 젊은 부부가 들여다보고 있었지요.
잠시 후 부부가 춘자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저기, 혹시 옆 가게 임대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될까요? 춘자가 영수를 가리켰어요. 이분이 건물 주세요. 부부가 놀라며 영수를 받습니다. 낡은 등산복 차림의 할아버지였거든요. 영수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새로 오시려고요? 환영합니다. 네, 저희 부부가 떡볶이 가게 하려고 하는데요. 좋지요. 비서 연락처 드릴게요. 영수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손님을 차별하지 않기로. 옷 입은 거, 나이, 국적. 그런 걸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주세요. 부부가 고개를 숙였어요. 명심하겠습니다. 춘자가 따끈한 녹두전을 내왔습니다. 다 됐어요. 영수가 한 입 베어 물었어요. 고소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지요. 역시 이 시장전이 제일 맛있네요. 춘자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영수는 녹두전을 먹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시장 골목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지요. 영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여기는 여전히 좋은 곳이요. 앞으로도 내가 계속 그런 곳으로 만들겠소. 당신이 좋아했던 곳이니까.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을 보는 영수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늘 영수의 이야기 어떠셨는지요? 저희 채널에 들러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만나실 수 있어요. 댓글로도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기는 서로 이야기 나누고 함께 위로받는 곳이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라면서 남은 하루가 평안하시길 기도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